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부터가 진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로버트 키요사키 잘 아시겠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부동산 재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천 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기관, 학원, 책 인쇄 수입, 월세,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창업을 했다가 많이 또 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원유, 금, 이런 것들 최고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여전히 대주주로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열혈 지지자입니다. 특기할 사항은요. 이분의 연세가 47년생이시거든요. 77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거의 한 78세, 거의 8순에 가까운 비즈니스맨입니다. 사실 라디오 그 본인의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굉장한 에너자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사람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도널드 트럼프랑 로버트 키요사키 젊었을 때입니다. 이 두 분이요. 실제로 나이도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고 도널드 트럼프가 한 살 더 많습니다. 거의 동년배고요. 책도 두 권이나 제가 알기로는 두 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써서 여러 가지로 과거에 둘 다 이제 부동산 재벌이라는 것도 비슷하죠. 이분들의 어떤 그 성격적인 결함, 인격 이런 걸 조금 제외하고요. 배울 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특히 로버트 키요사키가 전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분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냐? 73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1년 내에 1년 내라고 하면 이거 사실상 내년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100개까지 비트코인 늘릴 것이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이 얼마였을 때? 6,000달러일 때. 우리는 돈으로 하면 한 7, 800만 원 정도부터 사가지고 76,000달러인 지금 우리 한화로 치면 거의 1억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다? 비트코인 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자, 총 보유량은 73개지만 100개까지 늘릴 것이다.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약간 팩트 폭력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하락하면 매수하겠다고 말한다. 물론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부자를 만드는 것은 코인을 얼마에 샀냐가 아니라 뭐다? 몇 개나 들고 있냐. 보유 수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1번을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을 기다렸다가 현재 다시 추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물론 예전부터 샀지만 이게 바닥 매수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로 치면 비트코인 1억을 훌쩍 넘는 가격에도 조금씩 추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미 7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 비싼 가격에 27개를 더 살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투자자 맞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강력한 확신입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부자 못 된다. 이제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마인 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실은 아니고요. 가난한 생각을 비난하는 겁니다. 생각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못 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요. 부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억 이상, 거의 조 단위 이상 되는 부자분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데 그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베팅만 해요. 확실한 베팅이라 하면 알트코인 자체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잡코인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제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 뭐였습니까? 이 4년 주기 사이클이 있는데 그걸 4계절에 비유를 했었죠. 2022년은 혹독했던 겨울이었습니다. 23년
봄이었죠. 이제 꽃이 피고 나무 싹이 트고 이제 여름. 올해가 여름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뜨거운 여름이지만 폭풍우도 오고 태풍도 올 수도 있고 지긋지긋한 장마도 올 수 있다. 기억나시죠? 내년이 뭐다? 가을입니다. 수학의 계절은 전 여전히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가 올해의 모든 조정 하락 이런 것들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조정과 하락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맞아. 그러니까 이거 동의하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정이 너무 길었어요. 하락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거 기회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그리고 확신을 강조하죠. 진짜 확신이 있다면 가짜 확신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게렉 갠슬러가 잘리고 비트가 나중에 2억이 되고 3억이 될 때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언제 판가름이 난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나겠죠. 나는 그러면 이미 늦었다.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기회, 매수 기회 아직 조금 더 사고 싶다면 저는 준비가 일단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식과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현금도 준비의 영역입니다. 현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회는 나중에 또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를 완료했다. 나는 코인 살 만큼 샀다. 훌륭하십니다. 그냥 스포츠 경기 보듯이 느긋하게 내년 어느 시점까지 그냥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이 3,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최근에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됐었죠. 제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 보셨잖아요. 76,000, 7,000달러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 꼭지에서 매도는 이거는 너무나 큰 탐욕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언제 그럼 사란 얘기냐?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보다 가치가 훨씬 높을 때요. 다시 말하면 가격이 너무나 저평가됐을 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잡는 게 아니고 조금씩 저축하듯이 쌓아 나가자라는 표현을 드렸죠. 언제 그럼 파냐?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시장의 평가가 압도적인 거예요. 고평가인 거죠. 거품이 잔뜩 꼈을 때 그때 조금씩 던지면서 빠져 나가야 되는 거겠죠. 문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투자자들은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비쌀 때 잔뜩 샀다가 밑에 폭락을 거듭하면 그때 다 팔고 다시 한번 또 언론상에서 누가 샀다 하더라, 누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민다, 그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통찰력은 당연한 얘기지만 깊은 지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지식만 있으면 될까요? 지식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몇 년의 투자 경험, 성공도 있지만 특히 실패, 시행착오, 세월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지식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통찰력만큼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본인께서 쌓아가시는 본인의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더,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여기에서 지난 13시간 동안 컴벌랜드로 한 8,500억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보냈다고 하네요. 자, 컴벌랜드, DWF 랩스, 점프 트레이딩, 윈터 뮤트, 예전에 알라메다 리서치. 자, 이런 데가 뭡니까? 마켓 메이킹 업체입니다.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순기능이 있어요. 마켓 메이커들이 뭐 하냐? 우리가 이제 업비트 창에 들어가면 이제 코인을 사려고 하면 그 가격대에 이렇게 촘촘하게 물량들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코인을 사기도 하고 걸어 놓기도 하죠. 누군가가 거기 마켓 메이커를,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사고 팔고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켓 메이커의 그
기능입니다. 좋은 기능인데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마켓 메이커들이 쉽게 말하면 먹고 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잔뜩 쟁여놨다가 투자하는 회사 중간에 이제 거래소 중간에 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뭡니까? 그 에이전트거든요. 사기의 공범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뭐 로빈후드에서 뭐 매수 버튼을 없앴다. 그게 이제 시타델 뭐 그런 어떤 마켓 메이커들이 이게 연관이 된 것들이 굉장히 실은 많습니다. 자, 마켓 메이커에서 테더가 입금됐다라는 것은 뭐 보나마나 코인 산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알트코인들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거 나중에 좀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죠. 이런 식이 돼요. 주요 언론사나 아니면 뭐 분석 업체 이런 데가 퍼드를 합동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는데 합동 작전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독일 정부 아니면 마운트곡스 지갑 정부 지갑이 어디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이체시켰습니다.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뭐 2014년, 뭐 5년, 6년, 7년, 8년, 9년 비트코인 행사를 했었죠. 이제 나중에 뭐 핀테크로 확장을 했었는데 2014년도 뭐 장펑차도 그때 뭐 예, 아주 오래 전입니다. 뭐 아서 헤이즈도 뭐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왔었는데 비탈릭이 그때 왔을 때만 해도 향년 19세였죠. 19세. 이제 뭐 대학도 안 가죠. 그리고 이제 뭐 머리 소위 떡진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던 제 그 기억이 있습니다. 뭐 거의 이 친구가 뭐 그렇게 전문가인가? 솔직히 그때 이더리움도 나오기 전이라 제가 사실 이 친구가 그렇게 유명한지도 실은 몰랐습니다. 최근에 발언들을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게 올해 5월 달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이더리움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부 암호화폐 인프라는 찬밥이네. 자, 셀로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이제 옮겼거든요. 결제와 금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최신 폴리곤 이제 ZK는 이제 영지식 성과 이 능력이 뛰어난 레이어 2네라고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대비했을 때요. 상당히 이제 업계 리더로 그냥 완전히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했다. 특정 뭐 프로젝트 이런 거 분석도 하고요. 뭐 제안도 하고요. 또 평가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셀로가 괜찮다면 셀로 가격이 갑자기 훅 뛰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게 최고인 것 같다 그러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그냥 급등합니다. 가격이 들었다 놨다 하는 뭐 지금 그런 뭐 본인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과적으로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비탈릭이 마이클 세일러도 그냥 비판하고요. 지갑 주소에 체인 명칭을 추가하자 그거 괜찮은데 참고로 이더리움은 블랙락, 피델리티, 뭐 프랭클린 템플턴, JP 모건 등등등 월가소의 터줏대감들이요. 이미 인프라, 코인 장악이 어느 정도 뭐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리고 뭐 나중에 뭐 5년 후, 10년 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1의 플랫폼으로 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비탈릭의 영향력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도 커질 수가 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측 시장 등 정보 금융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여기에 돈을 걸고 배팅을 하는 그 예측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비탈릭이요. 소위 말해서 뜬다, 간다라고 하는 분야는 아마 실제로 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의 조금 의혹을 제기를 하면 조금 찝찝한 부분이 뭐냐? 이전 대비해서 입김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 파더 하면서 뭐 이제 TV 쇼 나갔을 때 그냥 솟구쳤지 않습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앞으로도 이더리움 편향적 발언을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순수함은 보니까 전혀 이제 없습니다. 없고요. 그의 언어 역시도 필터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플랜 B가 가격 예측 또 시원하게 한번 했습니다. 비트코인 5년 안에 얼마나 간다? 400만 달러. 400만 달러면 50억이 넘거든요. 저번에 바네크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임원이 25년 후에 비트코인 40억 정도 갈 것 같은데 라고 했었는데 우리 플랜 B 형님은 시원하게 그냥 5년이면 충분하고 10억 더 얹었죠. 50억 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사람들의 그 뭐 타이밍이나 가격은 정확히 맞추는 거는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예측을 했을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40억, 50억 무조건 간다요. 근데 그 타이밍만 다를 뿐이죠. 타이밍은 몰라도 비트가 지금 뭐 1억 넘었다고 와 우리 좋아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000만 원 넘었을 때 와 했습니다. 2017년. 그 다음 100만 원 넘었을 때 와 했거든요. 13년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10억이 되고 거의 이거 뭐 50억, 100억이요. 절대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 확신이 있는 자. 확신은 필수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준비된 사람만 이 기회를 잡을 겁니다. 또 극소수가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바네크의 이번엔 대표. 이름이 바네크네요. 존 반 에크입니다. 자, 이 친구가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경신할 것이다. 뭐 이게 이제 오늘 실현이 된다면 추가 상승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네요. CNBC가 물어본 거예요. 대표님,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간다? 30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 이게 지금 뉘앙스를 보니까 이게 뭐 5년 후, 10년 후가 아니고 지금 내년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뭐 10만 달러 가겠죠. 1억 4천은 가겠죠. 바네크의 CEO가 30만 달러, 대략 4억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금 예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공영방송 CNBC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강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은 모르지만 내년에 뭐 2억일지 3억일지 4억일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이 오른다라는 것은 다들 확신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또 언론에서 트럼프가 이제 게리 겐슬러 뭐 이 친구 자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후임을 물색을 할 텐데 뭐 월가의 어떤 변호사를 고려한다더라. 미국 지금 SEC에 이미 위원이 있습니다. 마크 우에다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차기 위원장이 될 것이다. 뭐 저기 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뭐 헤스터 피어스가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후보군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팩트는 뭡니까? 게리 겐슬러의 유효 기간은 거의 끝났죠. 사실 뭐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불장의 향기가 솔솔 실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올해 1년 통틀어서 미국에서 미국 시장이 전 세계 그 ETF 90% 이상 다 가져갔거든요. 24년도 가장 많이 팔린 ETF 순위 30위까지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노란색이 비트코인 ETF입니다. 초록색이 이더리움 ETF죠. 자, 비트코인이 전 세계 1위에서 4위를 싹쓸이하네요. 1위 블랙락, 2위 피델리티, 3위 아크 인베스트, 4위 비트와이즈. 그러니까 탑 10에서 5개를 비트코인이 싹쓸이합니다. 이더리움은 7위가 블랙락 겁니다. 16위 피델리티, 27위 비트와이즈, 29위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못한 게 아닙니다. 비트가 그냥 소위 말해서 대박에 터진 겁니다. 그냥 싹 다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자, 조금 과장을 하면요. 지금 ETF 이게 지금 초록색이랑 그 노란색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절반도 넘어간 것 같은데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사람들이 주식보다 비트코인에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뭐 물론 예전보다 조금 덜 하고 그 나머지의 빈자리에 코인이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코인으로 이미
몰려오고 있는 거죠. ETF가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가장 편한 어떤 그런 도구라 보시면 되겠죠. 자, 블랙락의 IBIT,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뭘 추월했습니까? 금의 ETF 운용 자산을 추월했습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불장 시작, 제대로 된 시작 아직 안 했거든요. 금을 ETF 금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 더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의 은행이죠. 참고로 블랙락, JP모건, 피델리티 뿐만 아니고요. IMF, BIS, 세계경제포럼, 세계은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기관들은 전부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언어는 항상 필터링이 필수입니다. 자, 이 친구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제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지금 영국계 은행 임원입니다. 이 친구 뭐라 했냐? 미국의 공화당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글로벌 코인 시장 규모가 2026년 말까지 10조 달러를 돌파해서 지금의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공화당이 양원,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코인 시장 시가총액이 2.7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사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섹터를 딱 꼽습니다. 게임, 이게 RWA죠. 자산 토크나, 그리고 디핀을 꼽습니다.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죠. 코인 시총이요. 이 대충 현재 3.7배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3.7배는 갈 것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알트코인은 날아가겠죠. 두 번째, 여기에 조금 제가 볼 때 속임수가 있어요. 25년 말까지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왜 26년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4년 주기 사이클 그러니까 26년 말일 수도 있죠. 그 미래를 무조건 알겠습니까? 근데 유동성 사이클, 미대선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 이거 다 고려해 봤을 때 26년 초까지는 될 수가 있지만 26년 말까지 들고 있으면 또 4년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유망 섹터 게임, RWA, 디핀을 꼽았는데요. 왜 AI가 없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AI라고 하는 게 실은 그 GPU라고 하는 그거 그 렌더링 그 빌려주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AI, 저장, IoT, 데이터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그 기능 코인들이 다 실은 디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과 RWA, 디핀 저는 다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게임에 저는 대장주가 이뮤터블 X라고 봅니다. 최근에 퍼드 있어서 한번 좀 더 담았었고요. RWA 코인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이래저래 조금 더 담았던 게 그래서 아발란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라서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디핀도 여기 파일 코인도 있고요. 아카시 네트워크 렌더도 있고 여기 인터넷 컴퓨터도 있고 좋은 코인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 ETF 옵션 상장 승인 여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뻔한 내용이죠. 사기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검토만 몇 년째 하는지. 자, SEC는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 승인 이미 했습니다. 아직 승인을 안 한 기관이 CFTC와 OCC 이거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거 승인될 거거든요. 이더리움 ETF 옵션 이거 왜 또 연기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연기지 않습니까? 이거 승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옵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기업이나 기관들은 소위 이제 가격이 오르면 좋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 같은 그 일반 투자자고요. 대기업, 연기금, 국부펀드, 대기업 그 이제 빅테크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산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피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걸 무조건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풋옵션을 이렇게 무조건 사둬야 됩니다.
이거는 기관들에게 필수적인 해지 수단이에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나 이더나 주요 코인은 우리 지금 그 원유 사고 팔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금, 은, 뭐 밀가루, 돼지고기, 옥수수처럼 쉽게 말하면 이게 상품이에요. 커머디티처럼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포브스 있죠. 포브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뭐 유력한 경제 전문지. 자, 포브스, 뭐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자, 이런 친구들 그들의 미디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에 항상 말을 언어를 해요. 그 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던데 뭐 뭐라 했던데 이거 항상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코인이 상승했다. 이 1번입니다. 2번, 다만 산업진흥에 얼마나 관여를 할지 지금 입법들 할 것이 많은 걸로 아는데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겠니? 여전히 불확실하다. 뭐 SEC다, CFTC, 재무부 여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이 되겠죠. 이 친구들이 코인 친화적인 견해를 가질 것 같긴 한데 코인을 얼마나 우선순위로 둘지는 불분명하다.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대다수 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 뭐 그렇게 하겠죠. 세금도 감세를 할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러나 암호화폐가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는 유일한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호적 환경은 맞는데 코인, 친코인 법 통과가 불확실하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 완화, 뭐 전체적으로 할 거야. 근데 코인은 예외일 수도 있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코인은 사기다, 다단계다, 불법이다, 테러리스트의 머니였고 마약의 머니, 쥐덫이었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한 명이라도 저점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개미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잡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살면 언제 사겠습니까? 고점에 사겠죠. 더 고점에 물려야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이 폭증을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계속 그들의 ETF 살 사람이 줄어들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코인 쌀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코인 오를 게 뻔한데 지금 아직도 기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사지 말라는 거예요. 불확실하잖아. 너 이거 코인 법 통과될지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뉘앙스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극이 이거죠. 비쌀 때 영끌 비투하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이러실 우리 구독자분들 더 이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좌우장펑이 비트코인 연이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리스크 관리 좀 하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가 있다? 많은 하락과 고점이 있다. 지그재그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무조건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뭐 포물선으로 한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퍼드 중간중간 집어넣을 거예요. 두 번째, 감당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라. 이게 이제 가끔 이런 그 구독자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나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한 5개를 샀는데 막 그냥 얼마 올라가지고 그냥 다 팔아버렸다. 이게 결국 뭐냐면요. 비트코인 5개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내 깜냥을 벗어나는 돈을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감정에 무조건 휘몰아칠 때 이상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이 아직 5억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믿음 만큼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그거고요. 믿음 만큼 역량이 안 되면 돈 벌기는 제가 볼 때 거의 힘듭니다.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욕심을 컨트롤하라. 뭐 당연한 얘기죠.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FTX가 그렇게 될지 아셨습니까? 테라루나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천천히 접근하라.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요. 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 너 홀드를 못할 것 같으면 소위 우리말로 지금 존버할 수 없으면 너 부자 못 돼. 지금 이런 얘기요. 존버는 실은 능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역량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서 뭐 조금 먹고 팔 겁니다. 많이 잃고 판 것보단 낫지만 결국 내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역량은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 지식이겠죠.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게 확신이라고 하죠. 확신만 있으면 됩니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경험 물론 중요하지만 실패의 경험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뭐 엄청난 공포, 뭐 버드, 뭐 얼마 전만 해도 알트다 죽었다, 뭐 쓰레기다. 그때 용기 있게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남들과 달라지는 한 끝이에요. 그게 엣지입니다. 그리고 뭐 바로 그냥 하늘로 바나나 솟구칩니까? 기다리셔야죠. 사고 싶어도 이 가격은 좀 아닌데 그럼 좀 참으셔야죠. 나중에 이제 정점에 뭐 거의 뭐 최고점 갔을 때 잘 파셔야겠죠. 그때 묻고 더블로 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실력입니다. 자, 기회는 저는 뭐 또 온다고 봅니다. 뭐 살 수 있는 기회, 팔 수 있는 기회 당연히 옵니다.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그 목표들을 다 이루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